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빅 이벤트 단연 한국은행의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였죠? 네, 맞습니다. 금통위가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바이오주가 강했고 반도체는 쉬어간 가운데 어제 양대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 의지는 확인했지만 아직 우리 시장 관세 우려 가시권 안에 있습니다. 이에 업종별 차별화가 길어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최선의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어제 시장은 가장 크게 주목했던 게 바로 한국은행의 금통위였습니다. 28일 목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11월에 폭설처럼 찾아온 한은의 금리 인하입니다. 이례적으로 11월 치곤 많은 눈이 내렸죠. 이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늘어날 거란 기대에도 반도체주들이 밀리면서 지수 상방 자체는 제한됐던 하루였는데요. 그럼 수급 수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어제 양대지수는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의 방향을 바꿔 장중 한때 2,513포인트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통위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하락 조정하자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인식 속에서 후반 들어서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2,500선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한 후 697선을 회복했다가 결국엔 0.35% 오른 69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기관이 양시장 현물을 일제히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외국인은 일제히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선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이 1,800억 원 가까이 팔자세 보이며 코스피 선물은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민주당의 개빈 뉴섬이 트럼프 정부가 연방정부 차원 세액공제를 없앨 경우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점 주목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구매층 확대로 수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고요. 또 최근 유럽의 배터리셀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나노팀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내년 2월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이 전망되는 에코프로비엠도 6%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섹터가 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X에 너무 많은 게임 스튜디오들이 대형 회사에 소유되고 있다. 그러면서 XAI가 AI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할 거고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의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 발언에 NC소프트가 4%대, 시프트업은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화폐 섹터도 강했죠. 내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의 실증 테스트를 앞둔 한국은행이 첫 결제 시연을 진행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향후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며 관련주들 상승불 켰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 그리고 업종단에서 활발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 한국은행 0.25%포인트 깜짝 금리 인하 15년 만에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3%대로 내려왔고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이유, 이창용 총재의 발언과 통방문이라고 불리고 있죠.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 10월 금통위 이후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 그리고 한국의 3분기 수출 둔화라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했고요. 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은 2.4%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은 2.1%에서 1.9%로 0.2%포인트씩 낮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통방문에서는요, 10월에는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중이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즉 경기 둔화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증권가 분석도 한번 짚어볼까요? 상상인 증권, 깜빡이 킬 새 없이 전방 주시오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봤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한국은행의 시선은
경제로 쏠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띈 건 증권사들이 최종 금리 전망 하단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대체로 한국의 내년 최종 금리가 2.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삼성증권 그리고 SK증권은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더 많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봤습니다. 자, 시장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복잡 미묘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인이 됐고 한미 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져 원달러 환율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 유동성이 풀린다는 맥락에선 긍정적이죠. 시장은 일단 한국은행이 어제 환율은 다른 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 즉 유동성 완화에 힘을 실어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이에 앞서도 설명했듯 금리 인하는 지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도 어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다소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아직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에 더 민감한 모습입니다. 수급은 이어지는 이슈앤 전략에서 더 함께 자세히 짚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역시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바이오주 방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황제주 등극입니다. 이날 시장의 주도 섹터는 당연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죠. 대규모 연구 개발을 위한 자금을 대부분 빌려서 마련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에 붙는 이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 기여도를 보면 바이오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목별로 임상 신청, 품목허가, 증권가의 호평 등 호재들도 많았는데요. 투심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호재도 악재로 인식하는 시장인데 어제는 호재가 온전히 호재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이 강할 때 그런데 알테오젠은 빠졌죠. 이날 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전일 홍콩에서 있었던 셀트리온 IR에서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알테오젠의 경쟁사, 즉 할로자임 SC제형, 즉 피아주사 특허가 2027년 만료되는데 관련 피아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도 CDMO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시사합니다. 이미 알테오젠 피아주사형 바이오시밀러 이슈는 지난 4월에 불거졌고 알테오젠은 직접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당시 알테오젠 IR 페이지를 통해 알테오젠이 보유한 특허는 할로자임의 PH20, PH20과 그 변이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할로자임 특허가 만료되어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건 알테오젠 특허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낙 알테오젠을 둘러싼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라 알테오젠 장중 2.9%까지 밀린 후에 일부 낙폭을 회복해 0.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시 좀 더 큰 그림, 업종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주목한 건 CDMO, 즉 위탁 생산입니다. 증권가 분석과 최근 나온 기사들을 종합해보면요. 연매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9천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다수가 2025년에서 2033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특허 장벽이 무너지며 바이오시밀러 무한 경쟁 체제가 시작되고 트럼프 2기에서 약가 인하에 나설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이와 함께 의약품을 위탁받아 생산을 담당하는 CDMO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 모멘텀도 가진 CDMO 관련주 그간 주가가 많이 눌렸으니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젠백스는 272억 원 규모의 사무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바이오주 강세에 정규장에서 17% 가까이 상승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도 5.1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DNA링크는 지난 7월에 체결한 100억 원 규모의 공장 인수 계약의 잔금 90억 원을 마무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년 말부터 연간 1,000톤 규모의 히토류 기반의 연구 자석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시간외거래에서 4%대 상승한 주가, 오늘장 흐름은 또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HJ중공업은 1,800억 원 규모의 청주 재개발 정비 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작년 매출의 8.3%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4%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간외거래에서는 2.7% 반등에 나선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현지 시간 29일이죠. 연말의 쇼핑 대목으로 통하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항공이나 쇼핑 플랫폼 등이 연이어서 이벤트를 여는 가운데 향후 매출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CU박스는 지난 10월에 결정한 로봇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오늘 단행합니다. 새로운 법인 유온 로보틱스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이번 분할을 통해서 로봇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각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간밤 휴장에 돌입한 가운데 내일은 반장만 열릴 전망인데요. 증권가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 압력이 약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의 소강 상태를 예상하기도 했고요. 수급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진단하기도 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 오늘장 많은 그림을 보고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시나 수급이 붙은 종목과 업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